차를 살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라이프스타일, 취향, 필요 세 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요것을 순위를 뒤집으면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나만의 기준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딱 한 대만 고르라면 넌 뭘 고를 거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자, 오늘은 무척 실용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차 추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고를 때 사실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고 잘 모르겠는 것도 많고 자동차라는 게 진입 장벽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차 모르는 분들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영상이고요. 그리고 차를 잘 아는 분들도 이런 관점으로 차를 고를 수도 있구나, 그런 또 하나의 기준, 이런 것을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 1000만원대, 2000만원대, 3000만원대 총망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0만원대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1000만원대는 사실 경차 라인업들이 있습니다. 경차 딱 3대밖에 없어요. 모닝, 레이, 캐스퍼, 요거 3개밖에 없죠. 스파크가 이 경차 시장에서 나갔어요. 이게 사실 전 제일 좀 아쉬운 건데요. 제가 스파크를 무려 9년이나 탔습니다. 자동차 다루는 그 에스콰이어 후배한테 팔았는데 그 친구도 진짜 좀 열심히 타고 있고요. 여전히 쌩쌩하게 굴러가고, 그리고 무려 수동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장날 일도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싹 고쳐서 양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경차를 특히 아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경차만큼 한국 시장에서 가장 평가절하된 장르가 없어요. 사실 경차는 장점은 말하자면 한두 개가 아닌데요, 각종 할인 혜택들이 있죠. 공영주차장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것들 할인 혜택도 물론 있고, 세금도 싸고, 도시에서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사실 거거익선이라는 말이 모든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고를 때도 약간 국룰? 저는 국룰이란 말도 진짜 싫어하는데 국룰처럼 되어 있잖아요. 거거익선 아니에요. 작은 차로 시내를 휘젓고 다닐 때 그 자유로움을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쨌든 경차는 그런 장르고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직 경차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닝, 레이, 캐스퍼 중에서 저는 만약에 한 대를 고르라면 캐스퍼를 고르겠습니다. 저는 모닝의 승차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가볍습니다. 근데 운전하기 편하고 가벼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닝 괜찮으실 거예요. 1290만원부터 1655만원까지 모닝은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레이 1330만원부터 1865만원까지 이렇게 있고요. 캐스퍼는 1375만원부터 1960만원까지 있는데, 풀옵션까지 가면 캐스퍼가 제일 비싸죠. 공간이 만약에 필요하다, 내가 자영업자다, 안에 뭔가 박스를 많이 실을 일도 있고, 각진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레이를 선택하시면 전혀 후회가 없을 겁니다. 레이는 그런 차예요.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레이를 저는 적극 추천하고 싶고요. 근데 그냥 시티 커뮤터야, 혹은 가끔 지방을 드라이브 삼아서 나갈 일이 있어, 그리고 혼자서 타거나 둘이서 타거나 가끔 뒷좌석에 한두 명 정도 탈 때 있어, 그렇다면 저는 캐스퍼를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캐스퍼 리뷰는 이미 저희 더파크 채널에도 여러 개가 올라와 있고요. 여러 편이 올라와 있고, 제가 근데 좀 하나 정정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일종의 AS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캐스퍼 리뷰를 할 때 이거 터보 선택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걸 더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다는 것을 제가 다년간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정말 차를 보고 차를 고르는 자동차 에디터 혹은 자동차 기자의 시선이라면 실제 시장이 워킹하는 기준은 좀 다르다는 것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결국 하이커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터보는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은 이제 필요한 옵션들 넣으시면 돼요. 거의 지금 풀옵션까지 가면 2천만원 정도 돼요. 비싸죠. 캐스퍼는 비싼 경차입니다. 하지만 경차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빈한 옵션의 느낌은 이미 다 벗어났다. 그냥 진짜 필요한 옵션들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캐스퍼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거 승차감도 되게 좋고 공간도 생각보다 넓어요. 그리고 공간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여유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초년생 분들, 20대 분들은 결혼하시고 나서도 한참은 타실 거예요. 자, 그리고 1000만원대에서 조금 더 공간을 키워보면 이제 세단들이 나옵니다. K3랑 아반떼가 1000만원대에 포진하고 있고요. 티볼리도 1000만원대에서 고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2000만원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죠. 이 세 대 중에서 만약에 저한테 고르라 그러면 저는 아반떼를 고르겠습니다. K3는 사실 디자인이 제 취향이 아니에요.
기아 자동차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아반떼를 선택할 것 같고요. 아반떼 디자인은 부쩍 젊어졌죠. 원래는 이 아반떼의 포지션이 훨씬 더 코나에 가까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 아반떼들은 정말 뭐 20, 30대, 40대, 뭐 50대, 60대 다 타도 무난한 그런 차였는데 점점 이제 성격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날카롭고 어리고 젊고 역동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심지어 아반떼 N도 나왔잖아요. 아반떼 N은요 3,352만원부터 수동이고 3,560만원 자동이거든요. 3천만원대의 히어로입니다. 아반떼 N은 이 가격에 그런 느낌으로 운전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구상에. 그래서 진짜 만약에 운전 내가 배우고 싶고 스포츠 드라이빙이 뭔지 입문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반떼 N을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부쩍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티볼린, 제가 KG 모빌리티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차를 좀 타봤습니다만 티볼린 디자인을 보고 좀 듬직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딱히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디자인이 정말 나는 티볼리가 마음에 들고 뭐 그렇다면 오케이,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뭐 두루두루 좀 괜찮은 선택을 하고 싶다면 제 생각에 추천드리고 싶은 차는 아반떼. 2천만원대가 이제 좀 치열해지죠. 코나가 나오고요. 투싼이 참전을 시작하고, 소나타도 2천만원대에서 시작하고, 아반떼 하이브리드, 기아 셀토스 스포티지 니로 K5가 다 이제 2천만원대에서 좀 손을 댈 수 있고요. 그리고 KG 모빌리티의 토레스가 있죠.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가 있고요. 르노 아르카다 이테크 하이브리드, 다음에 SM6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대를 고르라면 저는 코나를 고르겠습니다. 제가 코나 좋아하는 거 아마 하이커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코나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요급의 자동차 중에서 디자인이 가장 모던합니다. 딱히 뭐 손댈 데가 없어요. 이 디자인은 아마 오래 갈 거고요. 유럽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SUV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해치백에 가까운 그런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고, 이게 여러모로 8강 메인입니다.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뭐 트렁크도 모자람 없고 뒷좌석도 진짜 넓고 장거리도 편하고 단거리도 편하고 가족이 타도 좋고 혼자 타도 좋고 뭐 이런 차거든요. 코나는 만약에 저한테 너 지금 돈 쓸 수 있는 게 딱 3천만 원이 있어. 근데 미니 컨버터블 너 뒷좌석에 카시트 싣고 다니고 불편하잖아. 불편합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요. 불편하긴 해요. 이제 아이가 크기 전까지는 뭐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둘 다 저희 미니 컨버터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 사랑으로 극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제한된 비용 안에서 제가 차를 골라야 된다면 뭐 두말할 거 없이 저는 코나를 고를 것 같아요. 무척 세련됐고 인테리어도 진짜 담백하고요. 뭐 손댈 게 별로 없고, 여기서 뭐 우리가 고급스러움을 따질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 가죽의 질감이니 뭐 원목이니 크롬이니 이런 거 따질 거 아니죠. 그냥 딱 보기에 질리지 않고 오래 쓸 수 있고, 안전장비들 다 들어가 있고, 에이다스 기능들 충실하게 들어가 있고, 편의장비들 다 들어가 있고, 뭐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런 정도의 선택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고, 제 추천으로 또 여러분들이 많이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순위는 저는 코나를 가능하면 3천 초반 혹은 2천만 원대 후반에 끊는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위를 제가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격에 이런 혜자가 없습니다. 뭐 풀옵션이라고 해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옵션이 많지도 않아요. 심플하게 공간을 진짜 넓게 뺐는데 디자인도 괜찮아요. 심지어 이거 출시했을 때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조회수도 막 빵빵 터지고 막 이랬었던 컨텐츠인데 1년이 지나고 나중에 도로에서 만났을 때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좀 놀랬습니다. 정말 좀 실용적으로 공간과 디자인을 취하겠다. 그렇다면 트랙스 크로스오버로 아마 굉장히 만족하실 거고, 이 차의 최대 장점은 고속 주행 안정성이에요. 탁월합니다. 무척 훌륭해요. 그래서 만족하실 겁니다. 셀토스는 뭐 8방 메인이에요. 이 차는 기아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 언어 중에서 그래도 저건 살 수도 있겠다 싶은 마지노선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이건 뭐 두루두루 정말 뭐 공간이면 공간, 뭐 승차감이면 승차감, 옵션이면 옵션, 뭐 많이 팔리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차 잘 모르겠고 나는 그냥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는 견고한 툴이 필요해. 그렇다면 셀토스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투싼이랑 이런 것들은 왜 말하지 않아? 좀 궁금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투싼은 현실적으로
3천만 원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3천만 원부터 4천만 원에 걸쳐 있는 중형 SUV 있잖아요. 지금 가장 뜨거운 시장, 제일 좀 많이 팔리는 산타페 소렌토 같은 이 느낌들은 고르시다 보면 4천만 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3천만 원대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차는 두 대가 있는데요. 하나는 투싼이고요. 하나는 골프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다니까요. 이게 계약은 여러분, 계약은 거짓말 하지 못합니다. 지갑은 솔직한 순간에 열리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너한테 뭐 살래? 그러면 제가 이거 사겠다고 지금 고르고 있는 거니까요. 스포티지나 투싼부터는 라이프스타일 비이클이라고 생각해요. 투싼부터 좀 그런 느낌이 있고 산타페 소렌토 가면은 뭐 저는 빼박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개념은 필요를 벗어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다. SUV는 스포츠 유틸리티 비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스포티하게 탈 생각이 있고 오프로드에서 유틸리티라는 건 여러 가지 쓰임새를 목적으로 가지고 살 거야 라는 뜻이에요. SUV라는 건 그런 차예요. 근데 거기 앞에 이제 도심형이라는 말이 붙으면 약간 애매해지기 시작하죠. 코나 같은 차들이 바로 그런 차들입니다. SUV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그런 느낌인데 해치백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만든 공간도 넓고 뭐 두루두루 좋은 차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장르가 계속 진화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투싼은요, 제가 오랫동안 좀 타보니까요, 차고 넘치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라이프스타일, 그러니까 차에 짐을 많이 싣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정말 레저를 좋아해, 뒷좌석을 접고 이렇게 캠핑 그런 도구들을 때려 박아서 그러면은 사실 산타페도 모자라실 거예요. 하지만 그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시작할 때 좀 생각을 해보겠다. 그렇다면 투싼 오케이. 그 정도 공간은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그런 목적이 아니면 굳이 투싼을 안 사도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해요. 실용적으로 차라리 코나에서 옵션을 좀 편하게 많이 넣는 게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프를 외면할 수는 없죠. 골프 지금 50주년 됐고요. 국내 누적 판매량이 5만 대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무척 축하할 일입니다. 저는 골프 러버로서 3,000만 원대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골프를 외면할 수 없죠. 공간이 필요하다면 저는 뭐 투싼 살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그런 공간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3천만 원대 후반까지 내가 돈을 쓸 수 있다. 그러면 뭐 주저없이 골프 살 겁니다. 일생에 몇 년은 꼭 같이 하고 싶은 차예요. 골프는 이 내연기관 시대가 정말 끝나버리기 전에 꼭 한번 그렇게 할 계획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GTI를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TDI도 저는 너무 좋아하는 엔진이어서 후회 없다. 벌써 사지도 않았는데 후회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푸조 308 이거 되게 좋은 차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쨌든 수입차 브랜드에 볼륨이 있기 때문에 AS가 불편하고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자동차 자체만 보면 308 진짜 재밌고 진짜 좋은 차고, 이것도 한번 그 맛을 느끼기 시작하면 푸조의 매력에서 아마 헤어나오시지 못할 거예요. 폭스바겐 골프랑 푸조 308이랑 운전이 뭐가 더 재밌어? 라고 물어보면 장르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정도? 근데 푸조 308이 그렇게 재밌을 거라고 잘 생각 못 하시잖아요. 일반 자동차 기자가 아니면. 기자들은 되게 좋아해요, 이 308이라는 차를. 저도 무척 좋아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 308의 존재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다, 이걸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언급했던 차들 중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대에서 딱 한 대만 고르라면 넌 뭘 고를 거야? 라고 물어보면 코나 아니면 골프예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간이 필요하다면 저는 투싼을 살 것 같습니다. 시승할 때 느낌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 차면 난 이 이상은 필요 없겠다 싶더라고요. 정말 거거익선이라는 말을 제가 이해를 못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간이 넓으면 정말 좋더라고요. 저 아이오닉 5 한 열흘 정도 시승하는데 정말 공간이 넓은 차여서 정말 이거 풍요롭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미니 컨버터블 타고 다니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탔는데, 차를 살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라이프스타일, 취향, 필요, 세 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요것을 순위를 뒤집으면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나만의 기준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 세 가지 중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게 저는 차 고르기에 키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필요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건 제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중에서 제 취향을 만족시키는 차를 고른다, 이게 저의 순서입니다.
자, 오늘 1000만원대부터 3000만원대까지 한번 쫙 개괄을 해봤는데요.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동차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막 옷가게에 걸려있는 옷만큼 숫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수트 한 벌 고르는 거, 구두 한 켤레 사는 거랑 똑같은 과정을 저는 거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취향이 아닐 거고 누군가는 내 라이프스타일과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하거나 못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모쪼록 어쨌든 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사이에서 나만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이 영상을 빌려서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팍 정우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